여러분, 방금 한국 기업이 캐나다 정부의 뺨을 아주 차갑게 후려쳤습니다. 수십조 원짜리 잠수함 계약에서 한국을 탈락시키자마자 한국 기업은 캐나다에 약속했던 수천억 원짜리 일자리와 기술센터를 그 자리에서 전부 증발시켰습니다. 우리를 안 뽑아? 그럼 다 뺀다. 이게 진짜 냉혹한 비즈니스죠. 더 코미디인 건 캐나다가 한국을 버리고 고른 독일 잠수함은 지구상 그 어떤 나라 해군도 타본 적 없는 영옥이 미완성 장비라는 겁니다. 뉴스 뒤에 잔혹한 계산서 경제마스터 도디가 털어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캐나다. 여러분은 방금 세계에서 가장 비싼 승자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계약이라는 건 발표하는 순간 샴페인이 터지고 이긴 쪽도 뽑은 쪽도 웃음꽃이 피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캐나다에서 벌어지는 풍경은 정반대입니다. 캐나다 정부가 차세대 잠수함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독일 TKMS를 선택했다는 발표가 나온 직후부터 축포 대신 항의 성명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외국이 아니라 캐나다 안에서 말입니다. 잠수함을 사겠다는 나라의 국민이 자기 정부의 선택에 화를 내는 기묘한 장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답은 탈락한 후보, 대한민국의 한화오션에 있습니다. 한화는 이번 입찰에서 단순히 잠수함이라는 물건만 팔겠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캐나다 땅에 캐나다 사람들의 일자리에 캐나다의 쇠락한 산업에 직접 돈을 꽂아 넣겠다는 패키지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정부가 독일을 선택한 순간 그 패키지에 적혀있던 약속들이 하나씩 아주 조용히 그러나 아주 확실하게 회수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사라진 건 무엇이었을까요? 온타리오주의 한 도시가 목이 빠지게 기다리던 바로 그 시설이었습니다. 캐나다 CBC 방송이 현지 시간 7일 보도한 내용은 짧지만 강렬했습니다. 한화오션이 온타리오주 조선업체 그리고 현지 대학과 함께 추진하던 조선기술훈련센터 설립 계획에서 철수한다는 것, 발표가 아니라 통보에 가까웠습니다. CBC가 한화 측에 물었습니다. 이 사업 계속할 생각이 정말 없느냐고. 돌아온 답변은 냉정함 그 자체였습니다. 해당 계획은 한화가 잠수함 사업에 선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따라서 모든 것이 중단된다. 추가 인터뷰 요청은 거절당했습니다. 더 이상 설명할 것도 설명할 이유도 없다는 뜻입니다. 냉혹하다고요? 아닙니다. 이게 비즈니스의 문법입니다. 기업의 투자는 자선이 아니라 계약의 일부입니다. 잠수함이라는 본 계약이 사라졌는데 부속 선물만 남겨둘 이유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화는 처음부터 조건을 숨긴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선택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했고 캐나다는 다른 쪽을 선택했으며 한화는 약속대로 짐을 쌌을 뿐입니다. 문제는 이 훈련센터가 단순한 건물 한 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시설 하나에 캐나다의 아주 오래된 고민, 어쩌면 국가적 숙제 하나가 통째로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숙제가 뭐냐고요? 캐나다 조선업은 오랫동안 내리막을 걸어왔습니다. 배를 만들 사람이 줄고 기술이 끊기고 산업 생태계가 말라가는 전형적인 쇠락의 경로. 그런데 나라를 지킬 해군 함정은 계속 필요합니다. 배는 필요한데 배를 만들고 다룰 사람이 없다. 이것이 캐나다의 딜레마였습니다. 한화가 추진하던 훈련센터는 정확히 2급소를 겨냥한 사업이었습니다. 쇠락해가던 캐나다 조선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동시에 캐나다 해군 인력 양성에도 기여한다는 목표, 지역 조선업체와 대학이 함께 손을 잡은 구조였으니 단순한 직업학교가 아니라 산업과 교육과 안보를 한 줄에 꿰는 설계도였던 셈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런 투자의 가치를 승수효과로 설명합니다. 훈련센터 하나가 생기면 교육받은 인력이 나오고 그 인력이 지역 조선소에 취업하고 조선소가 살아나면 부품업체와 식당과 부동산까지 돈이 도는 구조, 씨앗 하나가 숲이 되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씨앗이 심어지기도 전에 회수됐습니다. CBC의 표현대로 사업의 지속 가능성은 불투명해졌습니다. 씨앗을 뿌리던 손이 떠났으니까요. 그리고 이 소식에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목소리를 낸 사람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게 훈련센터 하나가 아니었던 도시의 시장입니다. 온타리오주 수센트마리, 알고마 제철소가 있는 이 도시의 매튜 슈메이커 시장은 참지 않았습니다. 독일을 선택한 캐나다 정부의 결정이 실망스럽다는 공개 성명을 낸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시장이 자기 나라 정부의 국방 조달 결정에 공개적으로 실망을 표명한다는 것. 이건 단순한 아쉬움의 표현이 아니라 정치적 항의입니다. 슈메이커 시장의 성명 내용은 구체적이었습니다. 한화의 제안에는 알고마 제철과의 중요한 파트너십이 포함되어 있었다. 캐나다산 철강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지역 제철소 투자를 지원하며 수센트마리를 방위산업 공급망의 더욱 강력한 연결고리로 만들 잠재력이 있었다. 한 문장 한 문장이 전부 돈 얘기자 일자리 얘기입니다. 시장이라는 자리는 냉정합니다. 국가 안보 전략보다 우리 동네 제철소의 주문서가 먼저 보이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는 정부의 펜끝 하나로 자기 도시의 미래 하나가 통째로 지워지는 게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잠수함은 바다에 떠 있는 물건인데 왜 내륙 철강 도시의 시장이 이렇게까지 절규하는 걸까요? 잠수함 계약서 뒤에 숨어 있는 진짜 돈의 흐름, 지금부터 그 계산서를 펼쳐보겠습니다. 현대 방위산업 계약의 진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수함을 판다는 건 잠수함만 파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짜리 경제 패키지를 파는 겁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절충교역 오프셋이라고 부릅니다. 무기를 사주는 대가로 판매국이 구매국 경제에 투자와 기술 이전과 일자리를 얹어주는 방식. 한화의 제안이 바로 이 교과서적 사례였습니다. 잠수함에는 막대한 양의 특수 강제가 들어갑니다. 한화와 알고마 제철의 파트너십이 성사됐다면 알고마는 방위산업이라는 새로운 수요처를 얻고 수센트마린은 글로벌 방산 공급망의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 언론인 노던 온타리오 비즈니스 역시 정부가 한화를 선택했다면 알고마에 상당한 이익을 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언론과 시장과 지역 경제계가 한 목소리를 낸다는 것, 이건 그 이익의 크기가 결코 상상 속 숫자가 아니었다는 방증입니다. 캐나다 정부 입장에서는 잠수함 하나를 고른 것이지만 온타리오 입장에서는 산업 하나를 잃은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든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독일 잠수함이 압도적으로 뛰어나다면 그나마 납득이라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기서 이 이야기는 돈 문제를 넘어 훨씬 더 불편한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오타와 시티즌이 던진 질문은 캐나다 정부의 정수리에 꽂히는 것이었습니다. 독일 TKMS의 그 잠수함, 현재 어느 나라에서도 운용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구상 어느 해군도 아직 이 잠수함을 실전 배치해서 굴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캐나다가 이걸 대량으로 도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타와 시티즌의 표현을 빌리면 졸지에 캐나다가 검증되지 않은 잠수함의 최대 운용국이 될 처지라는 겁니다. 신차도 아니고 아직 도로를 달려본 적 없는 차종의 최대 고객이 되겠다고 자원한 셈입니다. 잠수함은 스마트폰이 아닙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결함을 고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 수백 미터 바닷속에서 승조원 수십 명의 목숨을 싣고 다니는 강철 덩어리입니다. 실전 운용 데이터가 없다는 건 어떤 문제가 어디서 터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오타와 시티즌도 정확히 그 점을 지적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잠수함을 처음 운용하면서 어떤 문제에 직면할지 모른다고. 그리고 이 매체는 한 발 더 나아가 캐나다 정부가 가장 듣기 싫어할 질문을 정면으로 던집니다. 그 질문 안에 이번 결정에 가장 뼈아픈 대목이 들어 있습니다. 오타와 시티즌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이미 실전 운용 중인 한국 잠수함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한쪽에는 실제 바다에서 실제 해군이 실제로 굴리고 있는 검증된 잠수함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아직 어느 나라도 운용해 본 적 없는 잠수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는 후자를 골랐습니다. 여기에 지역 투자 패키지까지 걷어차면서 말입니다. 경제학에는 가격표에 찍히지 않는 비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리스크 프리미엄, 검증되지 않은 장비를 도입한다는 건 미래의 결함 수리비, 전력 공백, 운용 시행착오라는 보이지 않는 청구서를 함께 사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실전 검증이란 다른 나라들이 이미 수업료를 대신 내준 데이터입니다. 그 데이터의 가치는 계약서 금액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지만 문제가 터지는 순간 가장 비싼 항목이 됩니다. 물론 캐나다 정부에도 나름의 계산이 있었을 겁니다. 나토 동맹국과의 관계, 유럽과의 안보 협력 같은 지정학적 셈법 말입니다. 하지만 자국 언론이 앞장서서 왜 한국이 아니냐고 묻는 상황 자체가 이 결정의 설득력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탈락한 한국은 이 판에서 정말 진 걸까요? 마지막 장에서 관점을 뒤집어 보겠습니다. 역설적이지만은 이번 탈락은 K방산의 위상을 증명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탈락한 기업의 철수 소식이 상대국 방송의 뉴스가 되고 시장이 성명을 내고 언론이 자국 정부를 추궁하는 상황. 한국 기업의 존재감이 이 정도라는 걸 캐나다 사회가 스스로 보여준 셈입니다. 이번 사례가 남긴 교훈은 명확합니다. 첫째, 한화식 투자 패키지 전략은 강력하게 작동했습니다. 잠수함이 아니라 지역 경제의 미래를 파는 접근은 상대국 내부에 강력한 우군을 만들어냈습니다. 시장과 지역 언론이 한화편에서 목소리를 낸 게 그 증거입니다. 둘째, 그러나 그 전략에도 한계는 있었습니다. 아무리 매력적인 경제 패키지도 구매국 정부의 지정학적 셈법을 완전히 이길 수는 없다는 것. 방산 수출은 결국 경제와 외교가 함께 뛰는 2인 삼각 경기라는 사실이 다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셋째, 이 게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잠수함과 함정 도입 사업이 줄줄이 대기 중이고 실전 검증이라는 한국의 무기는 시간이 갈수록 더 날카로워집니다. 캐나다의 선택이 옳았는지는 몇 년 뒤 그 검증되지 않은 잠수함이 바다에 들어가는 순간 판가름 날 겁니다. 그때 이 영상을 다시 보게 되실 겁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그리고 알기 쉽게 경제 뉴스를 전달하는 경제마스터 도디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고품질의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